K 배터리주 이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또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떨어졌더라고요. 맞아요. 테슬라 양산도 좀 영향이 있고 좀 많이 좀 혼날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좀 테슬라 양산하기 시작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 생산하는 기업들이 좀 가치가 좀 위험 요소가 하나 생기게 됐죠. 이게 어떤 거예요? 테슬라가 배터리 양산을 한다는 소식이 어떤 거예요? 일단 이 이야기를 하려면 이제 2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일단 2년 전에 2020년 9월 정도에 일론 머스크가 배터리 데이 때 한 말이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향후 2년 내에 반값 전기차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를 하기 위해서 우리 테슬라는 그러니까 4680이라 불리는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겠다라고 공언한 적이 있거든요. 네. 4680 배터리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원통형 배터리를 쓰고 있긴 한데 지금 쓰는 것보다 지금 쓰는 2170 배터리예요. 2170 배터리인데 4680 배터리로 바꾸면서 좀 더 효율도 높고 이걸 자체 생산해서 원가를 낮추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그 얘기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저거 다 개소리다 이랬거든요. 아니 어떻게 배터리를 무슨 자동차 기업이 2년 안에 어떻게 만드냐고. 왜냐면은 일단 만드는 건데 가장 큰 게 뭐냐면 수율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배터리 수율이 한때 폴란드에 공장을 지은 적이 있는데 폴란드 공장의 배터리 수율이 80%가 좀 안 나왔을 거예요. 80%가 안 나왔는데 이게 사실 이거를 90%까지 올리는 데만 거의 1, 2년이 걸렸거든요. 왜냐하면은 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불량률이 높거나 그리고 리콜에 대한 방지 비용이 있기 때문에 수율이 맞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산업이거든요. 90% 이상이 되지를 않으면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테슬라가 배터리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너네가 어떻게 배터리를 만들겠냐라는 게 가장 컸어요. 그리고 심지어 경쟁사인 파나소닉도 배터리 수율이 거의 90% 맞추는 2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테슬라가 배터리를 만들 수 있을지언정 수율을 못 맞추고 결국 손해만 만들고 사라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최근이었죠. 최근에 테슬라가 트위터에다가 4680 배터리를 100만 개 만들었다고 인증샷을 올린 거예요. 근데 올린 것까지 괜찮았는데 거기서 좀 더 충격적인 게 보인 거냐면 그 테슬라 내부 문건이 유출됐어요. 그 공장 그 기어마다 이제 공장 그 제작 기계마다 수율이 나온 자료 유출이 됐는데 그걸 도합해 보니까 90% 넘게 나온 거예요. 아 진짜요? 네. 90%가 넘게 나온 걸 보고 사람들이 좀 멘붕에 빠졌죠. 이 말이 되냐 이거 지금. 아무도 만들어낼 것이라 못 믿었고 전문가들도 그랬고 근데 테슬라가 그걸 해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예요? 네, 진짜예요. 네. 저 깜짝 놀라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원래 다들 그 몇 년 전부터 기사 쭉 나왔잖아요. 모든 뭐 GM이며 포드면 다 배터리 자체 생산하겠다 이런 말을 했고 뭐 근데 그 가장 큰 이유가 그 차량의 원가 절감을 위해서 반값 배터리 만들기 위해서 다 그랬던 건데 솔직히 아직 GM이나 그 포드 같은 경우 배터리 합작사 정도는 세웠지 아직 자체적으로 자기가 생산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테슬라는 그걸 해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약간 저도 엄청나게 좀 당황스러웠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그리고 또 여기서 또 LG 에너지 솔루션의 좀 악재였던 게 그 원통형 배터리를 크게 만드는 것을 사실 테슬라가 지금 공장이 하나라고 할 게 하나밖에 안 돼가지고 물론 테슬라가 전체 수를 다 못 맞추겠죠. 그 하나의 자기 차에 다 넣어야 되는데 자기가 만들어낸 거 가지고 안 되니까 다른 기업한테 이제 수주를 맡겨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원통형에다 보니 그 파나소닉한테 다 대부분 수주를 맡겼더라고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도 일부 좀 공급하고 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전체 판매량 중 20% 정도가 지금 테슬라 향이긴 한데 테슬라가 파나소닉한테 다 수주를 몰아주면서 이게 지금 바뀌는 흐름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편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계속 다른 자동차 기업들은 지금 저 한국 3사가 NCM계 배터리가 아니라 지금 LFP로 다 바꾸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런데 테슬라마저도 지금 보면은 원통형 바꾸고 자체 생산 들어갔고 수주는 이제 파나소닉 줘버리니까 이제 지금 흘러가는 배터리 판도가 지금 사실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에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전문 용어가 나와서 좀 그렇긴 한데 이게 그러니까 보면은
그 우리나라가 이렇게 추구하던 배터리의 모양이 있는데 그렇죠. 모양도 있죠. 네네. 근데 그 모양이 다르다는 거죠. 모양도 다르고 소재도 바뀌고 있어요. 바뀐 거고. 소재도 지금까지 뭐냐면 NCM이라고 니켈, 니켈, 코발트, 망간이 우리나라에서 전용적으로 하는 거고 이제 LFP가 리튬이산 처리라고 중국 기업들이 보통 하는 건데 LFP가 보통 단가가 더 저렴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어떻게든 차량 가격 낮춰보겠다 LFP, 그러니까 보급형은 LFP로 넘어가고 있고 모양도 지금 원통에 넘어가고 테슬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이 부랴부랴 이제 원통에 만들겠다. LFP 만들겠다 선언을 했는데 제가 알고 ESS부터 들어간다고 하고 왜냐하면 ESS가 뭐예요? ESS가 이제 그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 예를 들어 태양광에서 태양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그 엄청나게 큰 뭐랄까 그러니까 큰 건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차근차근 만들어 가겠다 얘기 정도는 했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터리 하나를 만들어서 수율을 달성시키는 게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려요. 1, 2년은 기본인 걸리는 기간인데 그러다 보니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우리도 원통에 만들겠다라 선언은 했지만 아마 그 수율 잡는데 바로 좀 시간 걸릴 것 같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당분간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테슬라에 대한 주도권은 파나소닉이 가져갈 수도 있겠다라고 지금 전망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약간 신생 산업 분야에서는 그 표준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 표준에서 약간 우리나라 기업들, 배터리주들이 좀 위험에 좀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저도 이제 그래서 이 주가 하락을 보면서 물론 지금 전쟁발 이슈도 있지만 잠깐 기존까지는 상승했던 여력이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있었고 그리고 약간 좀 과도기였기 때문에 배터리가 이제 없어서 못 팔았잖아요. 공급이 부족해서 못 팔던 게 배터리였는데 이제는 그게 좀 판도가 많이 변하면서 배터리만 자체 생산하는 기업들도 전혀 이제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견 어떠세요? 제가 어떤 그 전에 전문가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투자를 할 때 뭐 요즘에 뭐 그때 당시 이제 전기차 배터리 되게 좋아 보이고 그다음에 뭐 반도체 앞으로 슈퍼사이클이 올 거다 해서 되게 좋아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그래도 반도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도체는 약간 독과점이 형성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배터리는 아무리 우리나라가 1, 2위라고 이렇게 선두권에 있다고 해도 아직 그 살아남은 독과점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춘추 전국시대라는 거죠. 앞서가고 있대도 그 포션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해서 약간 그런 진짜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네, 그걸 정확히 보셨는데. 아,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네. 왜냐면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배터리 쪽은 사실, 그러니까 작년쯤에 빵 뜨면서 이제. 엄청 떴죠. 근데 뜨면서 이제 전기차도 막 생산이 되고 막 보급량 늘어나고 있으니 이제 좀 그걸 탑재를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그 상승의 촉매제를 좀 잘 받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전기차가 보편화가 되어 있고 전기차 회사들 역시 배터리에 대한 자체 생산이나 그런 거 좀 고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생산까지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테슬라가 아예 스타트 끊었고요. 그리고 배터리를 만드는 기술이 이제 거기서 배터리를 잡으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거 같아요. 그 모양이랑 소재도 있겠지만 그 전고체 같은 그런 걸 만들어내는 기업이 나오면 거기다 투자를 해도 되지만 그런 게 아닌 이상 이제 단가 싸움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소재가 어떻고 모양 어떻고 최대한 대량 생산 기지를 구축을 해서 규모의 경제로 밀어붙인 싸움이 될 거기 때문에 그게 그 규모의 경제와 뭐 소재, 뭐 가격 경쟁력이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은 네 사실 그 누구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위가 없는 거죠. 이거 완전 2000년대의 치킨 싸움인데요. 그렇죠. 삼성전자 반도체. 네. 그거네요, 진짜. 한 10년 동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 해내야 주가 이제 확 뜨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진짜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 만들고 뭐 정말 하이니켈도 만들고 이러면서 코발트 프리 배터리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정말 기술 혁신 정말 뭐 한 번 충전했는데 뭐 1000kg 이런 배터리를 만들어야 이제 어느 정도 투자하고 그런 투자 심리가 생기는 거지. 지금은 이제 기존의 싸움이 배터리 기업만이었다면 이제 자동차 기업까지 이제 경쟁사가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야,
그때는 이제 말로만 들었는데 어느 정도 현실로 벌어지는 것 같아서 그렇죠. 약간 소름 돋네요. 아, 그렇구나. 참,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당시 투자를 할 때 보면 진짜 사람들 다 배터리 그렇죠. 우리나라 최고고 다 그렇게 몰렸는데 이게 불과 한 1년 정도? 1년 반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이렇게도 바뀔 수가 있는 거네요. 진짜 산업이 변한다라는 게 진짜 와,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가는 그런 말이죠. 어차피 주가는 이제 현재 가치가 아니라 미래 가치 반영하듯이 그때는 이제 뭐 그때 당시까지만 보더라도 되게 주가가 좋았죠. 되게 그러니까 전망 좋고 하니까 주가가 당연히 올랐고 솔직히 지금 실적 보면은 나쁘지 않아요. 실적도 좋은데 이제 지금 왜 떨어지냐면은 앞으로 전망을 보아하니 좀 험난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LG 엔솔이나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 네네. 다 그런 건가요? 전 솔직히 그러니까 많이 여쭤보시는데 전 솔직히 이 세 개 기업을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같이 떨어지고 같이 올라가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어요. 어디 뭐 폼팩터나 뭐 추구하는 방향성이 좀 다르긴 한데 예를 들어서 뭐 LG나 SK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더 차이 욕심 많아서 쭉쭉 밀고 나가고 있고 삼성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보수적인 경영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 ESS나 그쪽에 좀 삼성 같은 경우는 전체 ESS 배터리 점유율 40%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경영상은 다르긴 해요. 큰 축으로 보면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좀 보수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삼성은 좀 보수적이에요. 저도 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다른 산업도 보면은 약간 네네. 그 치고 나가는 거를 보고 가다가 뭔가 이렇게 그 큰 방향이 정해지잖아요. 그럼 그때 그냥 확 그 몰빵해가지고 따라잡는 것 같은. 그렇죠. 약간 그런 전략을 많이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세계가 돌아가는 모양을 보면은 배터리 소재 자체도 지금 NCM에서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에서 지금 LFP 리튬이산 철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폼팩터 역시 지금 테슬라도 원통형 스타트 끊었는데 지금 그나마 우리나라에 가장 잘 나가는 배터리가 엔솔인데 파우치가 주력이거든요. 가장 큰 변화가 이제 묶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 배터리 소재가 엄청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주력으로 하던 배터리 소재가 니켈, 코발트, 망간인데 대부분의 자동차 기업들이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의 확대를 수요를 그대로 온전히 가격 싸움을 벌여야 되니 당연히 단가가 저렴해질 수밖에 없는 리튬이산 철 중국산 배터리를 주로 많이 차용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테슬라도 그렇고 대부분 뭐 GM, 벤츠 등 보급형 모델 같은 경우는 리튬이산 철 배터리를 거의 사용하는 게 기정사실화가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이건 거기로 넘어가야 되냐인데 그러다 보면 사실 그것도 수율 잡느라 또 걸릴 거고 그리고 폼팩터도 원통형 잡으려면은 또 얼마 걸릴 거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 세 기업이나 세 기업이 처한 상황이 다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큰 차이를 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토리잘님한테 지금 좀 여유 자금이 있다고 하면 네네. 어떻게 그 배터리 산업에 대한 투자, 배터리 기업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이 자리 솔직히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좀 뺐습니다. 네, 뺐어요. 네, 빼가지고 네, 물론 저 LG 화학을 들고 있던 거여서 그냥 좀 자동 뺐는데. 그래서 지켜봐야겠다.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배터리가 주주분들 되게 많으세요. 아마 가장 핫했었고 제 주변도 많고 최대한 좋은 얘기 해드리고 싶은데 배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터리로 이제 이득을 보려면은 그러니까 정말 그 기술 싸움이 된 전고체 같은 게 나와야 된다. 네, 그게 담보되지 아니하고서야 앞으로의 배터리 산업의 경쟁은 이제 다 완성차 기업들의 싸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LFP로 밀고 들어오는 중국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너무나도 위험 요소가 산지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 방송을 좀 들으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뭐 혹시 들고 있으셔도 기분 나쁘시고 이런 걸 떠나서 네. 오히려 진짜 저는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점수를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계속 안 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그래서 토리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근거를 생각해봐서 확신이 들면 들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한 번 더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라고 좋게 좀 생각해 주시면은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투자를 단단하게 하실 수 있는 계기가 아닐까. 그렇죠. 그리고 뭐 안 빼셔도 사실 상관없다는 표현 뭐하지만 사실 지금 지금 시장이 사실 지금 빼도 다른데 투자하는 데 좀 많은 공부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시다면 계속 들고 가시는 것도 오히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요즘 보니까 전문가분들이 좀 많이 틀리시는 상황이 오신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좀 변동성이 크고 하락이 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좋게 얘기해 주시는데 하나도 오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그쵸. 그 2020년, 21년도 초만 해도 생각해 보면 그때는 이제 오르는 게 10개를 딱 하면 한 8개는 올랐거든요. 그래서 와, 그분 대단하다 했는데 지금은 안 맞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은 단순한 낙관론 가지고는 안 되고 심지어 그 전문가분들도 엄청 공부를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뭐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너무 외생 변수가 너무 커가지고 유가나 뭐 천연가스 막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토리잘님이 솔직하게 의견 밝혀주신 거 다시 한번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 꼭 좋은 의견으로 참고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까 이 질문을 좀 못 드렸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투자를? 삼성전자는 지금 제가 봤을 땐 꾸준히 그래 들고 갈 만하지 않나. 지금 저점을 찍어야지 삼성전자 5만 원 갈 걸 생각 안 하거든요. 삼성전자 5만 원짜리 기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은 좀 이제 성장의 촉매제가 부족한 모멘텀이 와서 지금 단기적인 뭐 하락도 있고 외생 변수가 너무나도 크다 보니 지금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고. 근데 확실한 거는 언젠가 반도체는 필요한 시대가 꼭 와요. 또 오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파운드에 대한 지금 열망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뭐 수율 안 나오는데 얘기 드렸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막 투자하는 단계예요. 이제 막 투자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수율이 안 나올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이제 TSMC와 견줄 수가 없는 건 사실이지만 쭉 밀고 나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삼성전자가 좀 더 그 시기가 와요. 전 그 시기를 전에 말씀드린 M램과 방금 말씀드린 이제 GAA 공정을 통한 이나노 공정부터 좀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는 거랑 K 배터리주가 떨어지는 건 좀 느낌이 다르네요. 그렇죠. 배터리는 그렇죠. 배터리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춘추 전국시대가 좀 그 단어 가장 와닿네요. 정말 그럴 것 같아가지고. 여러 위험들이 조금 이제 펀더멘털에 좀 더 이렇게 약간 타격을 줄 정도의 약간 그런 느낌을 받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냥 심리적인 요소로 좀 흔들리는 듯한 그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군요. 그러면 여윳돈이 좀 있으시다면 삼성전자는 조금 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더 그쵸. 뭐라고 해야 되나? 물타기는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전략적 추가 매수? 네. 지금만큼 삼성전자가 매력적인 가격일 때가 없고요. 삼성전자 좀 꾸준히 매수해 가시면 그러니까 지금보다 그러니까 물론 떨어질 수 있겠죠. 오늘은 뭐 내일 당장 떨어질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 관점 보면은 그래도 상승 여력이 있다.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래서 출간하신 책이 그 토픽 기업 30개만 분석하면 주식 투자 성공한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기업 유망한 기업들 그리고 중요한 기업들 그리고 알았으면 하는 기업들 이렇게 30개를 분석해 주셨는데 이 책을 통해서 좀 시청자분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실까요? 일단 이 책을 보면서 가장 제가 뭐 독자로 제가 썼긴 썼지만 독자로서 좀 가장 얻을 수 있는 장점 중 하나는 그거인 것 같아요. 내 시야를 넓힐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정말 4가지 분야를 가지고 뭐 진짜 우리가 오는 자동차부터 IT, 뭐 조선, 뭐 철강, 뭐 심지어 뭐 성장주 같은 거 싹 다 이제 30개 꼽아가지고 책을 집필해 놨어요. 그걸 보시면은 아무리 내가 관심 없을 기업이고 산업일지라도 좀 더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써놨기 때문에 책을 읽으시면은 내가 지금까지 관심 없던 기업이라도 한 번쯤은 공부가 되고 투자해볼 수 있는 시야를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투자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산업을 공부하고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데 솔직히 일반인의 입장으로서 뭐 저야 맨날 이거 하는 일을 하지만 솔직히 회사 다니시거나 뭐 가정일 하시면서 기업을 공부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뭐 리포트가 뭐 증권사 리포트가 매번 나온다고 하지만 그거 하나만 읽어서는 이걸 지금 사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얼마까지 갔는지도 판단도 안 되고 심지어 그것만 보고 사도 사실 이거 버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공부가 워낙 짧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 책을 보시게 되시면 어느 정도 그 공부하고 싶은 산업에 대한 공부에 대한 진입 장벽이 확실히 낮아질 것이다 라고 저는 솔직히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기업별로 30개 기업을 좀 짧게 만든 거기 때문에 여타 다른 서적에 비해서도 좀 되게 쉽고 뭐 하루 10분씩 읽으셔도 되게 편하게 읽으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 한 기업당 뭐 이렇게 해도 한 달이면 다 아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한 30분 이내로 다 읽을 분량 같던데요? 네네. 한 기업당 되게 좀 짤막짤막하게 잘 되어 있어서 정말 엄청나게 길게 지루한 텀 없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산업 그걸 또 좀 더 객관적으로 보려면 또 비교를 해서 보는 것도 하나의 되게 중요한 시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체적으로 보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한 30개 정도 우리나라 기업 또 미국 기업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미국 그렇게 한번 보면은 시야가 굉장히 넓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투자를 하시는 게 사실 많이 올라가는 것보다 떨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 변동성을 버텨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저는 그게 그걸 버티는 가장 기본 중에 하나가 이제 기업 분석이라 보고 있고, 제 책에서는 그런 기업 분석을 도와드리기 위한 방법과 실제 예시를 책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을 읽어보시면서 자기만의 기업 분석의 방법을 읽어보시고 체득하시면서 좀 이 변동성의 장을 좀 더 버텨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토리잘님 좋은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픽 기업 30개만 분석하면 주식 투자 성공한다의 저자이신 토리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